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전통과 위대함을 자신있게 외치던 한 교수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평생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소 미국이 최고다 라고 외치던 존 로버트슨 교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마이클이 한국 사람, 민서님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 작은 나라, 한국. 하지만 이 놀라운 만남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충격적이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교수님은 한때 한국은 그저 작고 하찮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직접 한국 땅을 밟으며 겪은 생생한 경험들 속에서 한 나라의 숨은 진실과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첨단 기술, 눈부신 전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사랑과 이해로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교수님의 갈등, 아들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민서님의 놀라운 매력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한때 미국의 최고라 자부하던 교수님께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 보십시오. 편견을 깨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 이야기에 빠져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 전에 1초 버튼 꾹,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로버트슨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45년 동안 글로벌 경제학을 가르쳤고, 그동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고, 항상 미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엘리자베스와 유일한 아들 마이클이 있고, 마이클은 착하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그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이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자베스는 항상 세상은 미국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소중한 재능이 있단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곤 하세요. 엘리자베스가 지혜롭고 다정하시지만 저는 한동안 제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미국이 1등이라는 확신 때문에 가끔 다른 나라들을 웃음거리로 삼기도 했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며 미국처럼 중요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룬 성과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집에서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사업,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우리나라가 기술, 영화, 음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저는 미국에서 나온 최고의 아이디어들만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따라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계신 듯한 느낌이었지요. 가끔 아내 엘리자베스는 부드럽게 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것이 정말 많단다. 예를 들어 한국은 많이 성장했고 너를 놀라게 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아.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늘 겉으로만 듣고 속으로는 제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미국의 정책과 문화를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가 된 이유를 긴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명확한 예시와 수치를 들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셔서 강의실 앞에 서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위대함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책이나 신문에서 잠깐 읽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이 한국 때문에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집에 돌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클이 결혼한다고 말씀하시며 약혼녀 민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무시해왔던 나라인데 사랑하는 마이클이 한국 사람을 선택하니 속으로 여러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한국 여자가 마이클에게 이점을 얻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마이클과 민서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살며시 눈빛으로 존,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을 보세요.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단다. 라고 속삭여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예전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혼자 서재에 앉아 평생을 돌아보며 혹시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은 아닌지, 새로운 세상을 배울 기회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여러 번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권유해 주신 말씀이 떠올라 어쩌면 한국에 대해 공정하게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어딘가 호기심도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이클과 가족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두려웠지만 작은 한 부분에서는 이 여행이 제 자신을 성장시키리라 기대했습니다. 만약 내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것을 한국에서 발견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의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울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눈을 감으며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제가 서재에서 기사들을 읽고 서류를 채점하고 있던 중 마이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기뻐 보이며 아버지,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마이클을 주의 깊게 보면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 앉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결혼합니다, 아버지. 약혼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흥분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마이클이 미국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의 선택이 궁금해지더군요. 그분은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클이 아버지, 민서를 만나보세요. 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예쁜 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보여주더군요. 사진 속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민서는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 이 새로운 정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전에 한국에 대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작은 나라로만 여겼었지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은 미국만큼 중요하지 않다. 한국은 너무 작고 발전되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떠올라 민서가 마이클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주려는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간직하려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이클과 민서가 가족 식사 시간에 함께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작은 일에도 웃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서는 항상 다정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자신의 어린 시절, 학교 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음악과 음식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 색채와 맛, 생기로 가득 찬 나라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에 깊게 듣다 보니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 함께 식사하는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마이클께 여쭤보았습니다. 마이클, 왜 한국 사람을 선택했니? 민서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니? 그러자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민서는 정말 특별하세요. 친절하고 똑똑하시며 인생을 바라보는 멋진 시각을 갖고 있어요. 민서는 자신의 문화와 나라가 크게 성장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그 나라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민서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저는 민서를 바라보았는데 민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옛 두려움의 한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늘 말씀하셨던 각 나라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씀이 다시 떠올라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서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음악에 대한 사랑, 비빔밥과 김치 같은 한국 음식, 그리고 고향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서의 열정에 놀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전통 한복의 화려한 색, 전통 북소리의 리드미컬한 박자, 그리고 축제 때의 활기찬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치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서와 함께 한국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상상했던 한국과는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작고 하찮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깊은 역사와 현대적인 성취로 가득 찬 나라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과 열정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이클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푸른 하늘과 큰 나무들이 우거진 모습을 보며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부드럽게 아버지께서 항상 미국을 사랑하셨지만 한국이 주는 매력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민서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한국이 희망과 힘의 땅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해줘서 저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클, 민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 마이클은 민서는 맛있는 음식, 생동감 있는 음악,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세요. 늘 자신의 나라와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혹시 제가 한동안 한국에 대해 공정하게 보지 못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옛 생각들은 마치 닫힌 창문처럼 생동감 넘치는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저는 꼭 더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문화가 왜 이렇게 풍부하고 감동적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민서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채로운 축제, 활기찬 시장, 그리고 따뜻한 얼굴들이 가득 그려졌고
이번 여행이 제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마이클의 약혼 소식이 가져다 준 큰 놀라움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변화는 두렵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그 길을 하나하나 안내해 줄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이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겠지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불안함을 안고 꿈나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난 날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밝은 한글 간판과 친절한 미소를 지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고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전용 통로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고 중요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오래된 아름다운 궁궐이 어우러져 있었고, 번화한 거리와 네온 사인들이 많은 가게들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클과 민서는 자신이 잘 아는 장소들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달콤한 쌀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했고, 마이클은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저는 그들이 설명하는 활기찬 소리와 냄새, 그리고 다채로운 색채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마치 매콤한 한국 음식의 맛과 밝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제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나무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비빔밥, 김치, 불고기 등 다양한 요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음식들이 아주 화려하고 신선해 보였고 한 입 먹어보니 맛의 조화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번화한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작은 포장마차에서는 맛있는 간식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도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게와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K-파프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고 그 생기 넘치는 분위기에 마음 한켠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 마이클은 민서는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사는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한국의 역사,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쉽고 진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말씀이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날 유명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대문과 아름다운 마당을 걸으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궐의 벽 고풍스러운 건축물, 평화로운 정원은 오래된 자부심과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민서는 학창 시절이나 가족 여행 때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저는 한 곳이 이렇게 역사와 생명력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통 한복과 최신 전자제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고 박물관에서는 오래된 유물과 현대 미술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놀라움과 신나는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매혹적인 나라의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과 함께 한국의 첨단 기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발명품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가까이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수많은 화면, 로봇,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춤을 추고 질문에 대답하며 간단한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한 작은 로봇이 물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가 딱 제자리에 다시 놓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작은 친구가 마법 같은 묘기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안내원에게 이 로봇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여쭤보았고, 안내원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어 한국이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서도 선두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마이클, 민서, 그리고 몇몇 현지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전통 시장을 산책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색깔의 가판대들이 즐비했고, 신선한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구운 생선과 매콤한 국수의 맛있는 향이 풍기고 상인들과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 간식 가판대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떡볶이를 한번 맛보았습니다. 떡볶이는 쫄깃한 떡과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음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매웠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산책 도중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지내는지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멀리 있어도 따뜻한 환대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연세 드신 분께서 전통차를 권해주시며 오랜 차 제조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간단하지만 자부심 넘치는 말씀 덕분에 한국이 전통을 깊이 소중히 여기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민서가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평소 미술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술관은 뜻밖에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전시된 그림들과 조각상들은 밝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었고 한 폭의 큰 그림에서는 현대의 고층 건물과 오래된 아름다운 사원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걷고 웃으며 함께 일하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통 한국 공예품 만들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화려한 색의 종이와 막대를 이용해 간단한 부채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이를 접고 막대를 붙이며 부채가 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물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며 문화와 새로운 연결고리를 느끼고 함께 웃으며 실수와 성공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때 작고 하찮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축하하는 멋진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점점 더 편안하게 한국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메일은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을 서서히 일으켰습니다. 한때 고집스럽게 간직했던 제 옛 생각들이 이곳의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한때 작고 하찮다고 여겼던 한국이 사실은 따뜻함, 아름다움, 그리고 신나는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호텔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키 큰 나무들과 즐겁게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연을 날리며
산들바람에 춤추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걸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의 특별함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통 한국 간식을 파는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전통, 음식,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며 함께 삶을 축하하고 있다. 우리 문화는 깊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준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말씀이 제게 음식부터 사람들까지 한국의 모든 부분이 희망과 인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몇몇 친구 덕분에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서 여러 현지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나라가 성장하게 된 강인한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 젊은 여성이 학교에서 과학이나 수학뿐만 아니라 전통 무용과 이야기 예술도 배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며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모임 중에 저는 고궁, 옛축제, 그리고 박물관에서 본 현대 발명품들에 대해 질문하며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몇 마디 배우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사람들과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주 후반에는 마이클과 민서와 함께 도심 외곽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은 좁은 골목과 밝은 색으로 꾸며진 집들이 어우러져 평화롭게 보였고 주민들은 곧 다가올 수학 축제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책 중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마음속에 있던 옛 생각들이 왜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현대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소박한 일상의 기쁨 속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문화마다 고유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서와 함께 아늑한 작은 카페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과 따뜻한 빛 속에서 달콤한 한국 차를 마시며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서는 동네 축제를 준비하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 부드럽고 진솔한 목소리에 저는 민서와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공동체와 회복력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 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수많은 이야기와 강인함, 그리고 영혼으로 가득 찬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한국 여행이 마무리되어 갈 때 호텔 방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지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 민서,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쫀득한 밥, 미역국, 구운 생선, 신선한 과일 등 맛있는 한식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접시에 한 조각의 고기를 올려주며 아버지, 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민서, 이번 여행 덕분에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됐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클이 놀라면서도 기쁘게 정말요, 아버지? 라고 물으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었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한국도 중요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며 한국은 강인함, 친절,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돌보며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큰 나라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위대함임을 알게 됐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서는 눈가에 약간 눈물이 맺히면서도 환하게 웃어주셨고 마이클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으며 엘리자베스는 제 어깨에 손을 얹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속삭여주셨어요. 그날 공항으로 가기 전 호텔 근처의 한적한 거리를 마지막으로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와 벚꽃잎들이 산들바람에 흩날리고 가게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며 갓 구운 빵과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 부드러운 아침 햇살, 따뜻한 인사, 그리고 도시의 평화로운 리듬을 음미했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언젠가 다시 오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올 겁니다. 아니, 반드시 올 겁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 자신과 가족에게 또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대학 강의 자료를 새롭게 꾸미고 미국뿐 아니라 여러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 놀라운 문화를 예로 들며 한국인 연사들을 초대하고 방문했던 장소들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로버트슨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는 미소 지으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식의 밤을 가지며 민서가 특별한 한식을 요리해주고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맛이 좀 이상했지만 모두가 웃으며 즐겼습니다. 또한 간단한 한국어 문구도 배우기 시작하여 민서가 제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제대로 말할 때마다 민서가 박수를 치며 아버지, 점점 늘고 계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봄날 민서 부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저희는 공항에서 한글 현수막과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신 예절대로 살짝 절하며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드렸고 부모님께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한식과 양식이 함께 놓인 식탁에서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통역과 몸짓 그리고 미소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말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언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 의심으로 시작된 여정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고 처음에는 지도 위에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수많은 이야기와 강인함 그리고 영혼으로 가득 찬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 깃발을 볼 때마다 한국 노래를 들을 때마다 또는 한식을 먹을 때마다 미소 짓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모든 변화는 제 아들의 약혼녀 한 분의 간단한 인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삶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한때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마음을 열면 매일 새로운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댓글로도 여러 번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저에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